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과 내일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30도를 넘나들던 기온도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장맛비에 대비해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도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 2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자외선도 강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에 주춤했던 기온은 모레부터 다시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다시 33도까지 치솟아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개최 예정이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호우주의보로 행사 4시간을 앞두고 전면 취소됐습니다. 대선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장마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연기가 아닌 전면 취소 결정으로 예산 24억 원이 불꽃 연기처럼 사라졌는데요. 상인과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최대 축제 중 하나인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 하이라이트인 불꽃쇼와 드론 라이트쇼가 지난 21일 오후 5시경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 예산은 24억 원. 취소됐더라도 매몰 비용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상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해도동과 송도동 일대 횟집, 편의점, 음식점에서는 상품을 잔뜩 준비했는데 반품되지 않는 식재료 특성상 상인들이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분들도 택배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 따놔야 되는데 막막하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허탕을 쳤습니다. 평소보다 배나 비싼 숙박비를 날린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숙박도 안 했죠. 오고 가고 차비에 밥 먹고 또 그 전에 저희들 기대감이나 모든 걸 돈만 쓰고 온 거예요.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국민의힘 포항 남구 시도 의원들은 포항시 행정 시스템의 실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지 못하는 메인 행사를 일요일 날이라도 할 수 있는 또 후속적인 플랜 B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다. 시도 의원들은 피해 실태 조사와 대규모 행사 운영 매뉴얼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상권 회복과 관광객 숙박 할인 프로모션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에 저희들 V3 주제로 긴급 대책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구체적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될 것이고 빠르게 지역 상인들에게 전파돼서 그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리기는 하지만 비 예보가 일찌감치 있었던 만큼 행사 연기 등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를 두고 불교계가 격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동화사가 총림 구성의 근본 요건인 교육기관 운영을 포기했고 횡령과 배임 등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화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총림 해제결의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대중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화사 정상화는 1994년 전국 승려대회에서 의결한 종단 개혁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승려대회는 총무원장 3선 강행을 하려던 서의연 스님에게 반발에 비롯됐는데 바로 그가 2023년 동아사의 최고 어른인
방장으로 취임해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겁니다. 이미 조계영은 지난 3월 26일 제233회 임시종회를 열어 여러 이유를 들어 동아사를 총림에서 해제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동아사가 총림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기능이 부족하고 방장도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돈 문제도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할 만큼 횡령과 배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사답게 또 이 지역에서 불교의 중심 센터로 포교와 전법과 또 복지와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대중회의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동아사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부적합하다며 6월 11일 모두 각하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에 따라 동아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동아사가 종법이 정한 사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종단 질서를 훼손하는 회불회종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동아사 정상화를 바라는 대중회의 또한 서 의원 방장과 관련자의 승적을 박탈하고 종단이 80 총림 해제를 결의한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영덕군이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재민 안정지원 TF팀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TF팀은 앞으로 2년간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임시주택 유지보수와 행정지원, 철거나 복귀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영덕에선 산불로 주택 1,277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달부터 임시주택 788채를 설치해 756가구, 1,351명이 입주했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2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어 소통 능력이 우수하고 국제 행사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5 에이펙 자원봉사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선 30대 남성이 여성들이 사는 집에 1시간 동안 3차례나 베란다를 타고 침입했지만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수단이었던 유치장 구금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안동시 5층짜리 아파트 복도 창문에 한 남성이 걸터앉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와 한 손과 발을 창문 쪽에 지지 않은 채 잽싸게 외벽을 타더니 3층 집 베란다 창문 안으로 사라집니다. 가정용 CCTV 화면. 베란다 문이 열리고 남성이 신발 한 켤레를 손에 든 채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서랍과 빨랫감을 뒤지고 옆방까지 오가더니 3분 만에 현관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갑니다. 15분 뒤 남성이 또 베란다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옷가지를 찢어 여성의 속옷을 손에 듭니다. 아까 미처 닫지 못한 베란다 문도 손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자기 옷소매로 닫고 7분가량을 서성이다 다시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20여 분 뒤 남성은 또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침입이 있고 불과 7분 뒤에 집주인인 20대 여성들이 귀가했습니다. 차라리 마주칠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둘이니까 어떻게 어디 하나 부러뜨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라도 정말 자고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렇게는 안 돼서 다행이다. 남성은 아파트 복도 계단을 올라온 다음 이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사건 보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 임모 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단지 같은 아파트 바로 뒷동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각각 기각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어제 법원은 불허했습니다. 가해 남성이 피해자들이나 주거지 부근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 진짜 누가 하나 진짜 죽어나가야 되나. 그래야지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건가? 이 일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살면서 또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법의 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안동으로 취직해 함께 살던 피해자들은 이 일로 직장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국내 최대 한지역 마늘 산지인 의성에서 요즘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막상 캐보니 알이 작고 수확량도 줄어 농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 마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밭 위로 흙 묻은 마늘 줄기가 줄지어 널려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한지역 마늘 주산지 의성에서 막바지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비가 오면 마늘이 젖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마늘마다 알이 굵지가 않습니다. 상품성이 가장 좋은 직경 4cm 이상 마늘이 평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봄철 저온 피해와 가뭄 때문에 생육이 부진한 데다 대형 산불 피해까지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마늘밭도 이제 다 타보고 나이 새싹이 올라오니까 성장이 늦으니까 구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수확 떨어지죠. 피해가 많지 그래요. 크기가 작아 생산량 자체도 줄었습니다. 매년 마늘밭 200평당 1톤 정도의 마늘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800kg도 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역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반적인 마늘 작황이 부진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올해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1% 정도 감소한 30만 3천 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지난해 생산량 28만 톤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농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늘 흉작의 영향으로 최근 깐마늘 1kg 도매 가격은 9,260원, 평년보다 32%나 급등했습니다. 소매 가격도 1kg에 13,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에서 비축을 하든 어떻게든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4월달, 5월달 단경기에 마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정부도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선 가운데 마늘도 수확기부터 비축 물량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차량에 고립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16분쯤 포항 죽장면 가사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급류에 휩쓸려 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명이 보 아래로 내려가 차문을 열고 다른 한 명은 순찰차에 있던 구명환과 줄을 이용해 이들을 끌어올려 운전자를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 울릉도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에 사는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민원 24 시스템을 통해 울릉군 울릉읍으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를 구입해 정부와 울릉군으로부터 2,500만 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공격수 이호재가 생애 처음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2021년 포항에 입단한 이호재는 해를 거듭하며 팀의 대들보로 성장해 올해 19경기에서 8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박승욱, 이태석 선수도 이호재와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2025 EAFF E1 풋볼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코레일이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권 특별재난 지역을 위해 다음 달까지 희망열차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프로모션은 영덕과 안동, 의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의 숙박 상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5만 원의 할인권이 제공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열차 운임의 50%가 할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자체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영덕, 안동, 의성, 청송, 영양 5개 시군의 관광지 90곳의 5월 입장객 수는 78만여 명으로 전월 대비 79%,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6%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장맛비에 대비해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도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 2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자외선도 다시 강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 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김천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5도, 김천은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9도, 문경은 17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26도, 문경은 2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9도로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23도 전망됩니다. 장맛비에 주춤했던 기온은 모레부터 다시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다시 33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